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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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배움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계속 말이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면에 웃음이던데 말이죠.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Well, this was a very good meeting. Good meeting today. I think it's a great start.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래도 미국에 갈 때보다는 얼굴이 좀 많이 펴져 보입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근데 정말 딱 3박 4일입니다. 이 방미 일정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셈인데 얼굴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이거 뭔가 내가 미션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카드를 던져야 된다는 중압감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많이 털었다라는 홀가분만이 느껴집니까? 침묵을 지키고 환대를 받고 네. 소명을 다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김영철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권력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겠다. 아, 그래요? 저렇게 과묵한, 저게 정말 목숨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아, 그래요? 말 많았으면은 실수하고 실수하면 처형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숙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김영철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권력에 오래 있을 만한 처신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거의 말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해봐야 손해죠. 아, 그래요? 해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이 중요한 얘기는 가장 먼저 지도자 동지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슬슬 흘린다는 것 자체가 불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뉴욕으로 달려가서 뉴욕에서도 김정은한테 보고는 했겠지만 아주 내밀한 얘기까지 보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 도청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바로 가능한 빨리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거, 그거밖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통신 감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고한다는 건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림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즐거운 행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초강경 강수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김계관 제1부상에 해명서를 어떻게 형식을 띄었지만 사실상 사과문을 발표한 다음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서를,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가지고 가면은 바로 상대방의 수도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뉴욕을 거쳤단 말이죠. 그 엄청나게 큰 봉투를 가지고 뉴욕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뉴욕에서 한번 사전 점검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상당히 뭐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 그러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판을 이끌고 가는 형국이지 지금 당당하게 맞서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끌려가는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가서 그 편지 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답을 받으러 간 거거든요. 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그림은 김영철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즐거운 행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최고 존엄의 친서까지 들고 가는데 뉴욕 한번 찍고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 그 차원에서 고비는 몇 번 넘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국에 도착한 뒤에 1박이 지금 모호합니다. 바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간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요. 시진핑 주석 측에서 야, 우리 좀 보고 가라 했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말이죠. 저한테 물어보신 네네. 거예요. 근데 시주석까지 만났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굉장한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외연락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모처에서 만났지만 중국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김영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냥 중국의 입장을 서로 입장을 타진하고 중국도 트럼프하고 했던 얘기에 일부를 좀 듣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평하는 것처럼 김영철이 상당히 저는 성공했다라고 이제 그러세요? 보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망했다. 말렸다. 네, 김정은에.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저렇게 과공을 할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최고의 압박 이런 얘기도 안 하겠다. 아니 안 하겠다라고는 안 하고 안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한테도 조금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지만 앞으로는 안 하고 싶다. 그 정도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 저 김영철은 사실 북한의 서열로 보면 10등이 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저렇게 배움까지 해서 저렇게 하고 그 수행원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김영철은 거의 얘기 안 하는데 트럼프가 주로 얘기를 다 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 제재 해제 문제도 얘기했다. 김영철은 양보한 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양보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얻어간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식인 사회가 워낙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이건 뭐 회담하기도 전에 미리 다 양보하고 무슨 회담이냐. 지금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김영철은 평양에 가면 굉장히 아마 김정은한테 이 칭찬도 받고 그러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네. 그러니까 좀 조 의원하고 저랑 네.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저는 굉장히 지금 저 정상회담 이번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 지금도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완전히 후퇴해서 네. 도대체 뭘 건지려고 할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두 분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으렸던 종전 선언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김정은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조금 더 세게 해보자. 미사일이든 아니면 핵탄두든 좀 넘기는 걸로 성의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유인 전술일까요? 아니면 종전 선언 돈도 안 드는데 뭐 정치적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정치적 이벤트 해보자. 나도 선거 앞두고 말이야. 그런 걸까요? 선거용 카드냐 아니면 유인 전술이냐 뭘로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홍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네. 뭐냐면 트럼프 본인은 자신을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 공화당을 네. 포함해서 이 못한 일을 내가 한다라고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네. CIA 국장이면은 사실은 북핵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네. CVI라는 단어는 CIA에서는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북한을 2번이나 갔다 와서 아주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상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선언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김영철 상황이 또 급변했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서 뉴욕을 거쳐서 오라고, 뉴욕 찍고 오라고 해서 확인까지 네.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내용도 없는 빈봉투를 가지고 하지도 않던 종전선을 얘기해 최대의 압박이란 트레이드 마크도 앞으로는 안 할 것 같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봉투 갖고 만일에 저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빈 거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모델, 소위 말하면 일괄 타결하고 단계로 나누되 네. 프론트로딩,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한다는 걸 가지고 압박을 했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바랐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왜냐- 전혀 안 받았고요. 네, 제가 네. 볼 땐 전혀 안 받았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게임의 네. 룰이라고 하면요. 뭐 결단의 책상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일단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저게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냐 아니면 와 정말 내가 큰일을 앞두고 있어. 이젠 그냥 6월 10일까지 쭉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글쎄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환영도 하고 잘 대접하고 저 뭐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는 게 빅토리아 여왕이 네. 옛날에 1800년대에 미국의 선박이 그 북극에서 난파하고 있는 배를 미국 배가 구해줘서 그 배, 난파한 배 조각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빅토리아 조각으로요? 여왕이 네.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한 거랍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애지중지하다가 저 광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걸 다시 꺼내서 오바마 네. 대통령도 즐겨 쓰고, 그러니까 골동품 차원에서 이제 쓰는 거죠. 네. 뭐 재질이 아름답고 뭐 그게 아니라 역사성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줬대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최고의 여왕이잖아요. 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했던 게 빅토리아 여왕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CBID 자체를 저는 아직 안 받았다라고 보고요. 북한이. 네. CBID를 지금 받았으면 저럴 리가 없고 CBID 받았으면 2차, 3차 회담이 필요가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언제 한 번 회담하고 만다 그랬냐, 2번, 3번 한다 그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지금 후퇴하고 있고 네. CBID를 뭐 비슷한 생색 정도는 낼지 모르지만 미국이 원하는 그게 이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인데 이게 검증 가능한 이거 하려면은 이제 이 뭐 임의 사찰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전 안 받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과학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단 전직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CBID 한참 멀었다고 좀 보고요. 네. 프론트 로딩이 또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은 어디 있었냐면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바꾸서 조금 어차피 이건 일종의 과정이니까 네. 마지막 과정을 봐달라. 처음이 이제 그날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서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대단한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원칙에 대한 합의만 나올 것이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땐 그거를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힐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는 거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전문가들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걸로는 뭔가 국내 정치에서 이 회복할 게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가긴 가는데 일단 기대 수준을 낮춰서 본래 이렇게 내가 뭐 지금 오늘 평화의 과정을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2차 회담 또 할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볼튼이나 이 폼페이오가 북미 간에 정상 합의가 나오면 조약으로 만들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아준다고 네. 지금 폼페이오가 약속까지 했어요, 상원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서명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그럴듯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바라고 네. 김정은이 김정은도 원하니까 종전선언을 해준 게 일종의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네, 조금 이제 좀 정리해보자면 감이 네, 다르죠. 홍영희 위원님은 사실 짧게 얘기하면 이 핵실험장 하나 입고 막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아직까지는 예, 상당히 많이 지금 얻어간 거다. 크게 손쓰지 않아도. 또 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게임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른다. 연막 전술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바뀐 건 사실이었거든요. 과연 본인의 전술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going to we're not going to go in and sign something on June 12th. We never were. We'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I think it'll be a process. It's not,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자, 일괄 얘기했던 사람이 단계 얘기를 하고요. 한꺼번에 다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천천히 여러 번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정상 국가 간의 만남, 가장 하이라이트는 멜라니아 리설주 만남이 되지 않을까 했었었는데요. 편찮으시다고요? 진짜 편찮으신 거예요? 몸이 편찮으신 거예요? 마음이 편찮으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안 나오신다면서요? 일단 신장 수술도 했고 네. 그다음에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다닌 적이 없어요. 네. 지난번에 북한에 억류됐던 세 분,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됐을 때 공항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느냐고 나간 거. 그다음에는 한 번도 같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만 안 오는 게 아니라 G7 정상회담도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멜라니아의 얼굴을 싱가포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같이 가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사열도 하고요. 혹은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한 정상국가 간의 만남이라는 건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 썼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리설주 여사 통해서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같이 가고 싶죠.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부족한 부분을 그 리설주 여사가 채워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공개된 모습으로 최근에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인의 뇌리 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폭군이거든요. 독재자고. 네. 그런데 리설주라고 하는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에서 리설주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부족한 부분을 또 혹은 과한 부분을 상당히 중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뭐 가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걸 결정하는 건 미국의 입장인 거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을 원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멜라니아 여사는 여러 가지 이제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분명한 카드 하나는 제거가 됐습니다. 이 두 퍼스트 레이디 만남은 없을 거라는 거 말이죠. 또 하나는요. 과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인, 메시지를 받고 어떤 과감한 결단을 준비해야 할까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은 게 이 군부의 탑 1, 2, 3라고 하는 분이 일제히 다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가기 전에요. 왜 저렇게 거사를 했을까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인데 말이죠. 저게 지금 어제 한 게 아니고요. 네. 4월 달에 그 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회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군사기관으로서는 이제 최고기관이죠. 네. 당에서 군사 정책과 군사 인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인사 행위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지는데 맨 왼쪽에 보이는 김수길 저 사람은 평양시당 위원장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시장 격이죠. 홍 의원님, 그러면 네. 지금 아까 보였던 분,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들이 상당히 젊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위에 계신 리명수 총참모장 리명수는 경우에는 86세인가 86세인데 아, 그때 한번 63세, 60 몇 세로 리영길은 2013년에 이미 총참모장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다가 또 뭐 어디 또 이상한데 좌천시켰다가 다시 또 부총참모장 하다가 또 참모장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데 졸다가 애초에 잘리신 건 아니에요? 리명수. 리명수는 졸다가 지난번에 네.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저기 좀 졸고 있잖아요. 정상회담까지는 그래도 모시고 그래서 왔던데. 워낙 나이가 많아서 86세인데 지난번에 판문점 정상회담 때 보셨듯이 리명수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은퇴 좀 시켜줬으면 하는데 물론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90세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와, 저 80 넘은 그런 사람들을 인민무력부장이면 국방부 장관인데 네. 80 몇 세고 그래서 이제 저분하고 그다음에 네. 박영식 저 거수경례 한 사람이 박영식이죠.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김정은의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자리를 벼야 되고 며칠 동안이 비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베이징에 기차 타고 김정은 갔을 때요. 네. 그때 최룡해를 데려갔어요. 네. 왜 데려갔냐면 최룡해는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왜 데려갔을까? 최룡해가 구테타라면 제일 강력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룡해는 군과 당 조직 지도부의 지금 부장이기 때문에 당과 그 군의 인사를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룡해는 일부러 데려갔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최룡해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최룡해는 충성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최룡해는 요번에 평양에 내버려 두고 아니면 김여정도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박봉주 총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충성파를 내버려 두고 하고 그 대신에 군의 지도부는 1, 2, 3위를 싹 깔아가지고 구테타를 하더라도 최소한 3달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깔았으니까 언제 자기 측근들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지금 갈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그렇게 해외 추정합니다. 나가기 전에 집안 정리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기운 게 네네. 왜냐하면 지금 넘버원이 총정치국장이거든요. 네. 북한의 정치군인이 최고거든요. 정치군이 김정각이 임명된 게 확인된 게 2월 8일 날 건군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뀐 게 확인된 건 4월 26일 날이에요. 그러면은 석 달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 나온 저 세 인물이 김수길은 평양시 당위원장, 평양시가 핵심이죠. 그다음에 노광철은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제2경제는 군수경제의 핵심입니다. 네. 리영길도 김정은의 측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넘버 1, 2, 3를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북한 역사상 네. 지금 날짜 어느 날 뭐년 뭐월 뭐시에 최고 지도자가 평양에 없다. 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자리를 비우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상대하는 것도 벅차지만 네. 지금 지금 일사불란하게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로 끝난다. 그런 체제는 존재하잖아요. 어디든 그렇군요. 이견도 있고 잡음도 있고 네. 항명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불만은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넘버 1, 2, 3를 모두 갈았다는 얘기는 불안하죠. 아무리 한 명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3명을 모두 갈고 간다? 그건 매우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급격한 노선 변경에 대한 군부의 불만은 있는 것 같다. 있는 네.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운 자리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인자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김여정이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육지책으로 상황을 안정화시켰는데 네. 아마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는 꿈도 꾸지 마라. 일단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김정은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미국과 만날 때 비행기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경호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저 사이버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뭐 산케 예선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비행기 자체도 거기까지 갈 수 있냐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지금 권력이 안정돼 있다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면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나름대로 지금 외교 상당히 잘했다라고 이제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네. 시진핑하고도 저렇게 관계를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북미 간의 관계도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금 텄고 남북 간의 관계도 텄죠. 그 다음에 경제인데 경제가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일이 집권한 뒤에는 저 그남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네. 근데 김정은이 집권하고는 아주 낮지만은 1% 이상씩 매년 성장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누가 진짜 역심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김정은이 이니까 나쁜 지도자니까 자기가 뒤집어 엎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김정은이가 물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는 걱정은 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권력이 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북한 경제가 대북제대로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고요. 북한 군부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네. 핵 개발에 반대하는 걸 명분으로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하면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김정은이 저 친서에 일명 대왕봉투라고 불렸던 어쩜 꾸겨지기도 않고 저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그 먼 길 가져가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지 여러 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담았을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6월 12일 싱가포르의 만남이 성사가 될 때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가시는 겁니까? 오늘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고 해서요. 일제히 기자단은 야, 이거 싱가포르에 합류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파랑새를 통해서 정갈이 오길 바라는 건 아닐까요? 억측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언급은 청와대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요. 네. 지금 원래 지금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한반도 평화협정 이 체결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핵심이 남북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선언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지금 핵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종전선언은 하면 좋고 네. 뭐 안 하면은 뭐 7월 20일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네. 우리가 변수가 돼가지고 북미 간에 지금 오늘도 지금 판문점에서 또 회담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일단 사전 투표하신다는 거는 혹시 북미가 얘기가 잘 돼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잘 돼서 오라고 회담 초반에 그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가시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신 거죠. 제가 보기엔 네. 가시게 되기를 전 기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정세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